반갑습니다. 하루한장 명리 스텝4 기초 튼튼 강의 9강 12운성 활용하기 쇠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자, 이번 학습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링크해드리는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출력하시고 쓰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제가 또 되게 오랜만에 강의를 올리죠. 지금 방학이다 보니까 막 애들 챙기고 하는데 바쁘네요. 날씨가 많이 더웠는데 또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선선한 그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자, 우리 12운성에서 제왕과 걸록에 대해서 제가 수업을 했었고요. 자, 이제 어떤 순서로 수업을 해 나갈지 또 제가 뭐 이렇게 체계를 세운 거 없이 그냥 막 했는데요. 수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자, 양가는 자, 적어볼까요? 록, 왕, 쇠 외우셨죠? 자, 병, 사, 묘. 그 다음 절, 태, 양이다, 그죠? 그 다음 장생, 목욕, 관대에서 생육대. 자, 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갔다면 음강 같은 경우는 또 다르게 이제 돌아간다, 그죠? 자, 음강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음가는 자, 로광이 반대다, 그죠? 자, 로, 왕, 쇠 이렇게 간다, 그죠? 병, 사, 묘, 절, 태, 양. 그리고 장생, 목욕, 욕, 대 이렇게 갔었다, 그죠? 그래서 수업을 제가 앞에 걸록과 재앙을 수업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쇠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 그 다음은 관대에 대해서 수업을 할게요. 이렇게 세트이기 때문에 그 다음 병과 목욕에 대해서 수업을 순서대로 하고 그 다음 장생과 사에 대해서 수업을 또 순서대로 할 겁니다. 그리고 절태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 양묘에 대해서 수업을 할 건데 사실 묘에 대한 수업이 할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술, 충미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도 조금 정리를 조금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어쨌든 이런 순서로 세트로 이렇게 차근차근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 늘 계획은 세워놓고 제 빨리빨리 업로드도 안 하고 그러고 있지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고 계신 거 맞죠? 자, 어쨌든 오늘 쇠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자, 여러분, 우리 지금 걸록과 제왕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쇠에 대해서 할 건데요. 로광쇠 이렇게 묶어서 외웠단 말이죠. 자, 그러면 쇠는 뭐였는가 했을 때 쇠는 이제 양강 같은 경우는 자기 계절의 그 토였습니다. 음강 같은 경우는 이전 계절의 토였거든요. 자, 태어나서 목욕하고 그리고 옷을 입고 어른이 되고 자, 가장 절정기인 제왕을 산 다음에 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이라고 얘기를 하면 양이 딱 꺾이는 지점에 이제 쇠가 있다, 그죠? 그러면 이 쇠는 진짜 약한 기운인가? 우리가 12운성으로 기운만을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자, 12운성으로 에너지 어떤 무게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은 양가는 이것이 그냥 요대로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음가는 에너지 크기를 이야기하기는 조금 이 12운성이 무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되었건 쇠의 특성은 가장 꼭대기에서 이제 내려온 어떤 특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관대가 떠오르는 태양이다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적어볼까요? 떠오르는 태양이다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러면 태양이 떠올라서 왕의 시기를 지나서 쇠가 되면 이제 지는 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관대의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관대가 이렇게 욱 하면서 화를 내는 성향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관대의 어떤 청소년기의 그런 어떤 자기의 자기성이 고유성이 확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자기의 표현이 욱 하고 나가는 그런 어떤 참을성이나 적어볼까요? 참을성이 낮고 이해심이 떨어지고, 자,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정의를 상당히 추구하려고 하고 원리 원칙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관대에서 볼 수 있었다면, 쇠지가 욱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좀 섭섭해서 욱할 수가 있어요. 섭섭해서. 자, 그리고 쇠지 같은 경우는 걸록과 재앙을 다 살아본 거예요. 관대의 욱이 뭔지도 아는 것이 쇠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있고 연륜이 있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지혜, 이런 것들을 쇠지에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우리 뒤에서 또 배우겠지만 쇠지는 12신살에 보면 반한살에 해당합니다. 자, 이 반한살은 상당히 좋은 어떤 살이거든요. 그래서 말의 안장이란 뜻을 가지는데, 자, 걸록 재앙까지 가서 쇠로 갔다 그러면 교장 선생님의 위치, 그 정도, 내가 나서진 않지만 로광이 다 나서서 일을 처리를 하겠죠. 몸으로 때우겠죠. 쇠는 뒤에 딱 앉아서 그곳을 이제 지혜롭게 조정하는 그런 어떤 고문관의 역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쇠지의 특성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관대랑 쇠를 세트로 이제 수업을 할 거예요. 쇠를 수업을 한 다음에 관대 수업을 할 건데요. 자, 쇠들은 전부 다 진술충미 토로 되어 있습니다. 관대도 모두 진술충미 토로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쇠에 대해서 또 차근차근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해봅시다. 자, 학습지 꺼내보세요. 자, 국어학습지 이렇게 생겼다, 그죠? 이 쇠자가 뭐냐 했을 때 쇠퇴하다, 쇠약하다 이런 뜻이다, 그죠? 쇠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2운성 글자에 함몰돼서는 안 된다 했다, 그죠? 내가 사지에 앉아있다, 그럼 죽었습니까? 내가 절지에 앉아있다 라고 해서 내가 뭐 끊어졌습니까? 내가 병지에 앉아있다고 해서 병이 들었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그 기운이 이렇게 흘러간다. 그 어떤 형태가 그 천간의 형태를 어떤 나타낼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정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쇠지는 무조건 진술충미 중에 하나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갈게요. 자, 다시 쇠지는 진술충미 중에 하나다, 토 중에 하나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 우리 그 살에서 봤을 때는 반한살로 본다. 이건 뒤에서 또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봉법으로 보는 월지와의 관계 했었다, 그죠? 자, 그러면 양일간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양일간에는 간목일간, 그 다음 병화일간, 무토일간이 있겠다, 그죠? 병화무토는 같이 보는 거 아시죠? 자, 그 다음 경금일간과 그리고 임수일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양일간 같은 경우는 기억나십니까? 자기 계절의 이제 마지막 토, 자기 계절의 토. 그래서 우리가 로광새 했었다, 그죠? 로광새가 자기 계절이었습니다. 그러면 간목의 자기 계절은 임묘진이다, 그죠? 그러면 진월의 간목, 자, 병화 같은 경우는 사오미가 자기 계절이다, 그죠? 그러면 미월의 병화, 무토 같이 보니까 미월의 무토, 자, 신유술, 술월의 경금, 그 다음 해자축, 축월의 임수를 우리는 쇠지를 월지에 둔 일간들이다. 양일간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 양일간들은 쇠지에 있다 했는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진토에는 을목이 있습니다. 을목이 이제 있고 그 여기다, 그죠? 그 다음 개수가 있다, 그죠? 자, 그 다음 개수를 묻어야지 그 다음 화로 가니까 여러분들 지장간 꼼꼼하게 공부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무토가 있죠. 자기 기운. 자, 그러면 여기도 정화가 있어요. 정화가 있고, 그 다음 이 술토에는 신금이 있습니다. 축토에는 개수가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근을 하네요. 자, 간목은 을목에 이제 뿌리를 두고, 병화는 정화에 뿌리를 두고,
모토도 정화 혹은 기토다, 그죠? 토가 있으니까 뿌리를 두고, 그 다음 경금도 신금이라는 지장간에 뿌리를 두고, 임수도 수에 뿌리를 둘 수가 있네요. 진술충미는 이렇게 음양이 바뀌어도 그것을 근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양일간은 쇠지에서 근을 합니다. 근을. 그러면 쇠라는 어떤 정신적인 면이 당연히 나타날 테고, 더하기 근을 하기 때문에 이 양일간의 쇠지는 에너지도 상당하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기 계절의 그 오행이니까요. 자, 그래서 양일간 같은 경우는 쇠지월에 있다 하면 강하게 보시면 됩니다. 에너지 면에서. 자, 그런데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우리 12운성이 에너지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12운성을 봤을 때 양간은 에너지를 같이 봐도 무관하다. 하지만 음일간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같이 보기에는 조금 곤란해요. 그래서 정신적인 면, 특히 쇠지의 어떤 특성, 그런 것들 위주로 보셔야 되고, 음일간도 쇠지가 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 자, 음일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을정, 기, 그리고 신, 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일간의 쇠지는 앞의 계절, 그러니까 이전 계절의 토입니다. 그러면 축월의 을목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이전 계절이니까 진월의 정화가 될 것이고, 진월의 기토가 될 것이고, 미월의 신금이 될 것이고, 술월의 개수가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안에 지장간을 열어봤을 때 이 지장간들 안에 이 오행이 근하는 것이 없단 말이죠. 축 같은 경우는 개신기인데 개수, 그 다음 신금, 그리고 기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 신금이 들어있다, 그죠? 을목을 치는 신금이 들어있다, 그죠? 자, 그 다음 여기도 개수가 들어있어요. 이 정화를 치는 개수가 들어있다, 그죠? 자, 그래서 음일간 같은 경우는 쇠지가 에너지가 강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월지가 쇠지다. 이거 제가 지워버렸네요. 월지가 쇠지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면 월은 항상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다, 그죠? 그래서 쇠지이기 때문에 월지가 쇠에 놓인 사람들의 어떤 특성을 보면 좀 어른스럽습니다. 어른스러움이 있고, 그리고 좀 눈치가 빠르고, 애늙은이 같은 애지만 그런 쟤는 뭘 다 아는 것 같은, 그래서 정신적으로 어떤 성숙한 면모, 그리고 좀 양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성들이 이 월지, 쇠지를 가진 그런 사람들의 특성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쇠지의 특성, 쇠의 특성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환살해서 아주 좋게 보는 어떤 그런 기운입니다. 만약에 어떤 일간이 연이나 월에 쇠지를 두고 있다. 그러면 부모나 조상의 음덕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일이나 시에 쇠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수성가하는 그런 기운으로 보기도 합니다. 물론 연월에 쇠지가 있어도 자수성가하는 기운으로 보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쇠지가 있다라고 하면 자수성가의 기운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쇠지의 특성은 정점을 찍었다, 그죠? 정점이라 하면 우리 로광해서 제왕의 기운을 찍고 이후에 쇠퇴하는 단계다. 이렇게 적어 보실래요? 쇠퇴하는 단계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 자리, 혹은 군대에서는 병장이다, 그죠? 병장. 자, 병장이 직접 나서서 뭐 다 합니까? 교장 선생님 수업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자, 완숙한 상태. 다시 말해서 원로다, 그죠? 원로고,
노련미가 뿜뿜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쇠지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다 살아봤다, 그죠? 관대도 살아봤고, 그 다음 걸록도 해봤고, 재앙도 해봤고, 새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심이 뛰어나고, 참을성이 뛰어나고, 에이, 왜 그래? 우리 좋은 게 좋은 거지. 화합하는 정신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양보를 참 잘하는 것이 쇠지이기도 하고, 비판하거나 아니면 대립하거나 이런 것을 좀 꺼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뒤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제왕이라는 게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뒤에서 조언하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재앙을 조정할 수 있는, 재앙에게 어떤 고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보좌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우리 쇠의 단계에 가면 뭔가 변화하고 변혁하고 개혁하고 이런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겠죠. 자, 그래서 보수성을 가진다, 변화를 싫어한다. 적어볼까요? 변화를 싫어한다. 자, 그런 말은 패기나 적극성은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다. 그죠? 자, 이 말이 조금 더 다르게 이제 개인적인 성향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자기 생각이 뚜렷한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살아왔잖아. 내 가치관은 이래. 자기 생각이 뚜렷하기 때문에 조언이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겠죠. 들이지 못한다. 이런 것들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네 번째, 경험이 많겠죠. 연륜이다, 그죠? 연륜. 자, 이런 데서 오는 절제심 이런 것들이 상당할 것이고 아까 얘기했지만 자수성가하는 기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쇠지가 막 이렇게 힘써서 일하고 이런 건 좀 힘들겠다, 그죠? 그래서 연구직이나 특별한 기술을 가진 기술직이나 뭐 실험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그 직업군에서 자수성가하면 좋을 것이다. 이 쇠지를 가진 사람이 쇠가 월지든지 아니면 일지든지 쇠의 영향력이 큰 사람이 막 이렇게 화려한 사업을 한다, 드러내는 사업을 한다, 막 몸 쓰는 일을 한다, 그런 것은 좀 맞지 않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자, 쇠지 대운을 맞았다. 자, 대운의 지지가 쇠지다. 나를 쇠에 임하게 한다 라고 했을 때는 막 몸을 쓴다기보다 좀 무기력해질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정신적인 사업이 맞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정신적 사업이라 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교육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내지는 뭐 봉사활동, 재능 기부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쇠지는 자수성가하는 기운이라고도 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쇠지는 상당히 좋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자, 이 자수성가하는 어떤 특성이기 때문에 재물적으로 길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재물적으로 길하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진짜 돈 안 쓰는 사람들 있죠. 돈을 쓸 때는 잘 쓰겠죠. 자, 그런데 진짜 이렇게 낭비 이런 것들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두쇠로 보일 수 있는 것이 이 쇠지를 가진 사람들의 특성이다 라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봉법으로 보는 일지와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자, 우리 갑의 쇠지는 자기 계절 진이다, 그죠? 을의 쇠지는 축일 겁니다. 이전 계절 토니까. 병의 쇠지는 자기 계절, 그리고 정화의 쇠지는 이전 계절이니까 진토겠네요. 자, 무토, 기토는 병화, 정화랑 같이 가니까 미토, 진토 이렇게 쓰시고 자, 경금의 쇠지는 자기 계절이니까 술토일 테고 신금의 쇠지는 이전 계절 토니까 미토일 테고 임수의 쇠지는 자기 계절이니까 축토겠죠? 자, 개수의 쇠지는 술토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쇠를 딱 적어놓고 보니까 여러분 갑진이라는 간지는 있어요. 을축이라는 간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병미, 정진, 무미, 기진이라는 이런 간지는 없어요. 자, 그 다음 경술은 있고 신미는 있고
임축, 계술 이런 간지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봉법으로 보든지 아니면 거법으로 그 기둥 자체로 보든지 했을 때 새에 놓인 기둥은 이렇게 4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를 일지에 깔고 있는 일주는 갑진일주, 을축일주, 경술일주, 신미일주가 유일합니다. 나머지 글자들은 이제 월과 봉할 수는 있겠죠. 미월의 병화라든지 뭐 축월의 임수일 수는 있으나 이것이 일지의 쇠지에 놓이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갑진, 을축을 먼저 볼까요? 자, 갑의 입장에서 진토는 편재가 되는 것이다. 그죠? 을목 입장에서 축도도 편재가 되네요. 자, 그 다음 경금 입장에서 술토, 신금 입장에서 미토는 편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편재와 편인이 쇠지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 자, 재가 쇠지에 놓여 있다. 재가 나를 쇠하게 한다라는 것이다.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을축 같은 경우는 꽝꽝 언 땅에 이제 피어나는 이런 식물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게 막 활발하게 왕성하게 막 드러나게 활동하기는 힘들 겁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인 활동력이 떨어질 수는 있으나 그 동토에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겠습니까? 자, 을축일주 중에 노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노는 경우가 없고 그리고 참을성이 상당하겠죠. 세지니까요. 참을성이 상당할 것이고, 그 다음, 재다, 그죠? 재가 세지에 놓여있다라고 하면 재운이 있는 겁니다. 우리 반한살 좋게 본다고 얘기를 했었다, 그죠? 자, 그래서 재물적으로, 좋게 본다. 자, 아주 뭐 노점상을 하더라도 노는 경우가 없고, 노점상을 하더라도 재물을, 이렇게 많이 부풀릴 수 있는 것이 또 이런 을축일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진은 또 다르다, 그죠? 을축은 이제 음일간이니까 자기 자신이 쇠약한 상태죠. 동토에 핀 꽃이니까요. 자, 그런데 갑진 같은 경우는 근을 하고 있다, 그죠?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강하게 이제 편재의 영역에서 자기가 극하는 그 진토를 깔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술, 신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편인이 이제 쇠지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편인의 그런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술일주, 신미일주 같은 경우도 자수성가하는 그런 어떤 그 기운이 강하다. 그리고 역시 우리 쇠는 재물과 인연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끼고 뭐 이렇게 잘 모아서 재물적으로도 좋게 본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이 쇠지가 십신과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비겁이 쇠에 놓였다. 그러면 내 사주에 갑진이나 을축이 있는데 그 갑목이나 을목이 나에게 비겁으로 해당한다. 내가 갑목일간일 때 사주에 다른 기둥에 갑진이 있거나 을축이 있을 때 비겁이 쇠지에 놓여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다. 그죠? 아니면 월지를 중심으로 내가 진월에 갑목인데 또 을목이 하나 있다든지 아니면 갑목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 십신과의 관계를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비겁이 쇠에 있다 라는 것은 쇠라는 것은 뒤에서 뭔가 이렇게 노련한 어떤 지혜를 가지고 밀어주는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나는 항상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라는 거. 그리고 쇠지에 놓인 비겁이 내 사주에 있다. 그 말은 양보해주고 먼발치에서 지지해주는 형제나 동료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복받은 사람이네요. 자, 식상이 쇠지에 있다. 쇠라는 것은 능수능란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다. 그죠? 능수능란하게 그리고 노련하게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쇠는 또 뒤에서 이렇게 뭔가를 봐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결하거나 마무리하는
해결사 역할 이렇게 적어 놓고 갈게요. 그래서 무슨 중개사라든지 컨설팅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 아니면 손해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재성이 쇠지에 놓여 있다.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배우자다, 그죠? 여자 입장에서는 시어머니 아니면 아버지 이 분들이 쇠지에 놓여 있다라는 것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는 그분들 덕에 든든하다라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어떤 마무리나 뒷수습 이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이 쇠지에 놓여 있다. 관이라는 것은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이다, 그죠? 남자친구 아니면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자식이 되겠죠. 자식, 자녀. 자, 그리고 남녀 무관하게 이제 직장을 의미하는데요. 그것이 쇠지에 놓여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능수능란하게 작용한다는 것이고 내가 안정적으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 안정을 나에게 가져다 준다.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남편, 자식, 직장이 든든하게 여겨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그 다음 인성이 쇠지에 있다 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든든한 어떤 계약이라고 적을까요? 든든한 계약을 해놓은 게 있다. 나는 보험을 빵빵하게 들어놨다.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12운성의 쇠지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제가 자주 업로드하지 못하지만 틈틈이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 재미있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